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토론에 올려주신 분이 다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면 토론에 올려주신 순서대로 장 소장님, 강 대표님, 유 대표님, 공 원장님, 그리고 저 이렇게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 소장님 부탁합니다. 네, 공유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게 뭐 지금 읽은 책은 아니고요. 이게 소개시켜 드릴 도서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게 책 제목은 유물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래 볼수록 사랑스러운 것들. 이게 저자가 이게 그 누가 쓴 게 아니고요. 국립중앙박물관 편집부에서 이게 편집한 거라고 이제 봐야 되니까요. 네,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하고 그 관람객들이 뽑은 그게 뭐 유물이 얼마나 전시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수가 엄청 많겠죠. 그 중에서 이제 큐레이터나 그 관람객들이 뽑은 애착 유물 100선 해가지고 소개된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가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제 가긴 합니다만은 뭐 뚜렷한 어떤 뭘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서 보지는 않고요.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돌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뭐 딱히나 이렇게 머리에 남는 거는 좀 없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 나름대로 이제 유물이라든지 이런 그 예술품 작품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큐레이터라 그러면 많은 그 분야의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겠고 관람객들이 뽑은 그 유물 중에 100선을 뽑았다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볼만한 그런 유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가이드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유홍준 그 관장의 추천사라는 그 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옛 선비가 애호가에게 말하기를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모으게 되나니 그렇게 모은 유물은 아무렇게나 모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책에는 애호가들이 사랑하고 모은 유물 100점이 담겨 있습니다. 애호가의 눈으로 한 점 한 점 바라보면 어느새 내 눈에 드는 나만의 유물로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판사 서평도 앞부분을 잠깐 보면은 꼭 소장해야 할 아름다운 책 시리즈로 나오길 기대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편안하게 이어주는 보물과 같은 책이다. 그래서 저도 이 유물멍이라고 하는 이게 나름대로는 또 뭐 신조어가 되겠죠. 우리가 멍 때린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그 유물을 보면서 어떤 그 관조하는 그 삶을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상당히 그 소중한 시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좀 그 내용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소장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표지는 뭐 저도 작가를 이제 찾아보려고 그랬더니 하여튼 그 100명의 유물을 이게 그 책으로 모아서 낸 거기 때문에 오래 볼수록 사랑스러운 것들 유물멍 이렇게 100선 이렇게 돼 있어 표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책 제목이 처음에는 유물명인 줄 알았어요. 멍 때린다. 맞습니다.
제가 소개할 책도 그 멍이 좀 포함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조금 이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강기남 대표님 부탁합니다. 제가 그 고성애를 갔다 오다 보니까 책을 이렇게 이번 주에 심도 있게 읽은 책이 별로 없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어저께 와가지고 보니까 어떤 책을 할까 그러면서 했던 책이 뭐냐면 그 태어나서 3세까지 천재를 만든다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거 지금 올려놨는데 그 올려놓은 책은 이북에 올라간 거고 그거 어저께 저번 올려놓고도 제가 이북에 올라간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도 못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은 그 이북으로 올라가기 전에 저희 막내 아들이 이제 아가를 임신을 했을 때 18년도에 이제 부랴부랴 1년 후에 아기 나면 책을 선물해야지. 그러고는 이거 컨텐츠는 제가 별로 갖고 있는 게 아닌데, 이제 유태인의 그 아이들 교육법이라든지 이런 네. 걸 다 여기서 추출해가지고, 적어보자. 그리고 적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책을 제본을 한 4번인가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영세에서 이렇게 3세까지 천재를 만든다 해가지고 이거를 저 며느리한테 선물을 한 책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책을 이북에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제 이북에 올라간 책인데,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걔 막내한테 선물을 했을 때 마지막으로 제본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걔네들 이름도 적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했던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다시 얘가 이제 며칠 전에 저번 주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어디에 있긴 있는데 사진 보내달라니까 안 보내주더라고. 그러니까 부모가 공들여서 뭘 해도 아이들한테는 특히 물론 저는 이제 딸한테도 옛날에 했는데 딸 보고도 찾아보라고 했는데 걔도 못 찾는 거 보니까 이 부모는 그냥 짝사랑이지 자녀들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 책은 주로 뭐냐면 36개월 그러니까 아가가 태어나서 36개월까지 저도 이제 아기를 3명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때는 막 일하다 보니까 첫애 둘째 날 때는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미숙해가지고 아기 양육하는 것도 잘 모르고 그래서 시어머님이 많이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이제 막내를 낳고 이제 3번째 나면서 제가 그런 경험과 또 책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제 토대로 해서 근데 저는 그대로 이 책에서 있는 대로 교육을 전혀 못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훈육시키는 거는 무서웠던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어쨌든 36개월 정도 그때까지의 아이의 뇌에 한 7, 80%가 형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모차르트도 3살 때 이렇게 막 피아노를 연주를 했는데 그것도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 자녀한테 굉장히 고 3살 미만까지의 강하게 어떤 교육을 시켰다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인간의 뇌는 태어나서 3살 될 때까지 용량의 80% 이상이 발달이 되는데 이 경이로운 발달은 그 사람이 인생에 자지우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책에서 제가 쓴 것 중에서 그래도 기억에 남는 거는 엄마의 체온이 따뜻해질 때 아기는 성장한다. 이제 아기는 자란다. 아이들은 몸이 자란다. 이게 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웃을 때 아이의 마음이 자란다. 뭐 이제 이런 게 있어서 또다시 한번 제가 그때 썼을 땐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저께 저녁에 와가지고 어저께도 늦게 왔어요. 비도 오고. 그러니까 이거를 올릴 때는 아마 새벽에 올렸었던 것 같아. 밤에 또다시 한번 훑어보고 다시 올리다 보니까 새벽 1시경인가 그때 다 돼서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그 공원장님도 손년치 손자치 이제 조만간에 아가가 태어나는데 사실 너무 설레이고 그럴 필요도 없어. 이 세상에는 자기하고 자기가 가장 주인공이 돼야 되고, 어쨌든, 그렇지만 아이들의 그 미래는 우리나라 미래나 똑같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는 것이 책인데, 사실 저희들한테는 아무 필요도 없고, 이제 20대, 30대 초반에 가임하는 그 여성들한테는 그 아기를 키우고 그러는 분한테는, 그런데 이미 아기가 큰 애들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가가 태어나서 3살까지 그 초보 그 엄마,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가볍게 정도는 읽어보면 어떨까. 근데 이제 제가 썼으니까 아마 고루하고 또 그들이 이건 너무나 구태적인 거다. 그러니까 꼰대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자녀한테 선물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래도 정성이잖아요. 그래서 썼던 책입니다. 이거, 네네. 근데 지금 이북으로는 여기 태어나서 3세까지는 요렇게 제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요즘 육아가 참 힘든데, 이걸 또 좋은 책을 22년이면 그렇게 오래된 책이 아닌데요. 산전수전 다 겪은 다음에 쓴 책 같으신데. 쓰기는 아기가 19년도에 태어나서 18년도부터 사실 1년 동안 써서 1년 후에 한 거고, 이북으로 올릴 때는 그리고 나서 그 책을 또다시 많이 다듬어서 몇 년 다듬고 22년도에 이북이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네. 다음은 우리 유 대표님 부탁합니다. 제가 읽은 책은 나를 아끼는 정성스러운 생활 이래가지고 그냥 살림책입니다. 살림하는 책. 예. 그래서 그래서 그 집사람이 같이 저는 일 같이 하는 줄 알고 일도 같이 할 수 있을 줄 알고 결혼했다가 결혼하자마자 살림한다고 집으로 들어가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좀 엄마 손 덜 타면 그때쯤은 같이 일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살림한다고 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제가 이제는 일 도저히 더 못하겠다 그만하고 이제 집에서 좀 지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일하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히 나랑 시간 보내는 게 싫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한쪽에 머릿속에 항상 늘 있었던 게 도대체 살림이 뭐지? 이런 생각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또 이제 지상이 집에 있다가 오늘부터 또 일을 나간대요. 예. 그러기 시작을 그러니까 그럼 이제 집에 저 혼자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살림을 해야 될 판인데 살림을 영판 모르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하던 스타일대로 그럼 책부터 찾아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았는데 살림 관련된 책이 진짜 많더라고요. 밀리에서지에만 1000권이 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책이 조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좀 수월하게 쓰려고 그렇게 이제 써놓은 거라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은 쓴 사람은 일본 사람이에요. 예. 근데 유튜버예요. 유튜버여가지고 유튜브에서는 히비히비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를 운영을 한 사이트 잠깐 보면 히비히비. 시도 않고 있는데 방송 안 되네요. 제 목소리 안 들리세요? 예, 아까 유튜브 소개 시작하면서 안 들렸어요. 잠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하는 것 같은데 13만 명이 이제 보는 그런 유튜버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책으로 이렇게 담는데, 원래는
디자이너예요. 그래픽 디자이너고 본인 살림을 진짜 살림이 안 됐대요. 살림이 안 돼. 어지러지기만 하고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막 이랬다고 그러는데 조금씩 시작한 거를 이렇게 약간 에세이집 식으로 해가지고 쓴 거고 저는 이제 정리는 에세이식으로 안 했는데 근데 책 자체는 그렇게 수월하게 읽히는 책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보면서 요 목차는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어놓은 거고요. 대략 구조 보시자고 그렇게 해놓은 거고 제가 이제 본 거는 이번에 최근에가 아내방 정리를 제가 아내방 들여다볼 때마다 좀 도대체 언제 치우나 아니면 저대로 살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치우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벼르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얼씨구 그러고 들어가서 전부 다 거실로 꺼낸 다음에 싹 정리를 다 해줬어요. 근데 그런 게 살림이 아니래요. 이 책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배워야 되나 이대로 괜찮은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책에서는 이거는 완벽하게 끝내는 일이 아니라 내일도 다시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살림이다. 이렇게 하고 딱 책에가 못을 박아놨더라고요. 일하듯이 살림하면 실패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과정하고 반복, 흐름하고 유지, 그리고 이 책에서 제일 많이 강조되는 게 자주 보게 된 게 요 단어였던 것 같아요. 자기 돌봄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살림이라고 하는 게 그 단어 그 뜻 그대로 살려낸다는 거잖아요. 계속 살려간다. 그래서 그게 근데 보통 살림 그러면 가족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살림은 나를 살리는 거다. 나를 돌보는 거에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나를 제대로 돌보고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역할을 하면 그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살리는 일이 된다.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명에 충실한 게 그게 살림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동안 뭐 그래도 한다고 그동안 조금씩 하기도 했고 처음에는 돕는다는 생각이었는데 이 책에서 절대 제일 틀린 게 살림은 돕는다는 게 절대 아니래요. 그거는 나를 빼놓고 나머지 사람을 신경 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살림이라는 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 돌봄으로 시작하는 거. 그래서 돕는 게 절대 아니다. 살림은 자기 거부터 제대로 챙기는 거다.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좀 내용이 와닿았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살림을 그렇게 하고 그런 생각으로 시작하면 아예 피하게 되든지 나는 잘 못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그래서 회피가 되거나 아니면 어쩌다 한 번씩 과잉 투입을 하고는 또 손을 놔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반복 가능한 구조를 조금씩 쌓아가는 거다. 그래서 프로젝트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순환 시스템이다. 이게 살살 돌아가게 하는 거.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나온 대목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좀 더러워질 것 같다 싶으면 3분만 손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뭔가 좀 쌓인다 싶으면 하나만 치우자. 그리고 미루고 싶어지면 10분 안에 그냥 일단 조금만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살림이다. 이분 입장이긴 한데 근데 저는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뭐 물건 비우는 이야기는 딴 책으로도 되게 많긴 한데 이 책에서는 물건 비우는 거는 물건 줄이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내 감정의 압력을 낮추는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들고 있으면 물건 하나하나가 전부 감정의 압력이 된대요. 실제는 그만큼 공간을 침해당하기도 하고 불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그 다음에 볼 때마다 과거에 얽매이고 이런 게 이제 물건이다. 그래서 감정의 압력을 낮추는 일이다. 이게 굉장히 저는 와닿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읽고 나서 앞으로 어찌해야 되겠다 하는 거 책에 있는 것들도 좀 인용하고 제 생각도 보태서 이제 하게 된 게 화가 나거나 허망할 때 이때는 생각을 붙잡지 말고 창문을 닦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내방 치워놓고도 조금 양이 안 차고 좀 했을 때 그 아내방 창틀이 있잖아요. 창틀을 한번 이렇게 쫙 닦았더니 그러고 나니까
창틀이 하얀 게 딱 드러나니까 저도 좀 기분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말이 확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짜증나 요런 공식 같은 거 만들어 놓는 게 좋대요. 근데 요거는 안 해본 건데 해보려고 합니다. 짜증이 나면 싱크대 건들고, 허전하면 식탁을 정리하고 식탁 닦거나, 답답하면 창문 닦고, 그 다음에 무기력하면 수건이나 빨래 개키는 거, 이런 식으로 내가 상황에서 마이너스적인 감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요러면 이거 한다라는 식으로 탁탁 이어놓으면 집안 살림도 되고 동시에 내 감정도 나 자신을 살리는 일도 된다. 이 책은 좀 접근 방식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게 와닿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몸 살림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몸을 살리는 살림이 돼야지 집을 돌본다고, 가족을 위해서 뭘 한다고 갑자기 무리하는 거, 날짜 확 잡아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뭐 하고 무거운 거 옮기고 뭐 하고 막 하면서 하는 거, 이거는 살림이 아니다. 이분 관점에서는. 네, 그래서 저도 그냥 가볍게 하는 걸로 그렇게 가려고 하고, 동작을 줄일 수 있게 하고, 먹고 치우는 것도 무슨 요리 배운다 아니면 요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이거 그냥 순조롭게 떼어갈 건지 그거부터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하고 잘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 집에서 오래 살도록 하는 거, 이게 살림이다. 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살림을 이렇게 아내 돕는 것인 줄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이 예, 자기 돌봄. 네, 요즘 통합 돌봄 하는데 돌봄이 죄송해서 감사합니다. 그럼 공 원장님 부탁합니다. 네, 저는 오늘 지난번에 우리 강균남 대표님 또 치과에 방문해 주시면서 맛있는 칩하고 또 이렇게 책을 주셔서 이 책 이거든요. 이 책인데 이 책을 좀 읽고 정리를 했습니다. 잡 스페셜 보너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성공 키워드 131 이렇게 해서 131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쭉 한 페이지 정도씩 해서 간략하게 해서 딱 정리를 해서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셨어요. 그래서 쭉 읽으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쭉 읽어 나갔던 그런 책이고요. 여기서 지금 그 내용이 기본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성공 키워드 이렇게 해서 성공적인 커리어, 후회 없는 인생 설계를 8가지 차원, 그러니까 파트를 8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쭉 파트별로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 이제 이 내용을 우리 구글 우리가 쓰고 있는 AI 제미나이하고 노트북 LM을 활용해서 이렇게 조금 더 정리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파트 1, 파트 2 이렇게 해서 인생의 로드맵 설계하기, 가치 있게 살기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주도권 쥐고 살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살짝씩은 요게 책을 넣었더니 조금씩은 표현을 달리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트 1 해서 이렇게 내용들은 쭉 나오고요. 그리고 파트 2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결국은 좋은 습관, 그거를 얼마만큼 오랫동안 잘 꾸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기본 예절,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인사하고 명함 나누고 자기를 소개할 때 비즈니스에 관련돼 있는 매너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줬었는데 참 좋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파트 3 이런 식으로 PDS 원칙에서 플랜 두, 그리고 평가, 사이클, 생활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메모하는 습관, 우리가 지금 매일 기록 남기는 거, 그거, 또 경청, 회의, 그리고 책임감 있는 행동, 회사 생활할 때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 잘 다루어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장을 견인한 내적 에너지 이렇게 해서 독서하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도 아침에 독서 토론을 하지만 세계를 지배한다. 좋은 책은 매번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가치와 관점을 시사한다.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우리가 늘 지금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두 번째 전체적인 상황은 태도와 극복 한계 초월인데 여기서는 5번째 리더로서의 태도 극복하기 해서 직장인으로서의 활동,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생활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냉철하게 분별하고 압도적으로 결단력 그리고 지혜로운 겸손 뭐 이렇게 크게 타이틀 나눴고요. 6번째는 평균치를 뛰어넘는 지혜 이래서 유연한 지혜, 신중한 성락, 비범한 정의, 현재 가치의 극대화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나눴습니다. 7번째 능력과 연봉을 위해 꿈꾸기 했습니다. 내용들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공 키워드를 연결한 성장 이정표 10단계는 자기 인식, 로드맵을 설계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철저히 파악하고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 2단계는 교육과 습관, BDS 실행 규칙, 타임 매니지먼트 철저한 에티켓 훈련. 그 다음에 3번째는 태도 및 리더십, 평균치를 초하는 압도적인 분별력과 조율, 기술을 장착하는 것. 4번째는 극기 실천, 좌절을 강력한 디딤돌로 환원하여서 가치와 목표를 완전히 실현하는 것.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이제 보니까 이제 요거 책이 한 10년 정도 됐더라고요. 하신지. 근데 이제 요 책을 읽고 저도 앞으로 이제 원래 읽었으니까 또 한 10년 동안 열심히 한번 읽어보면서 또 이렇게 한 가지 노력해가면서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걸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10년 전에 쓰신 책이 지금쯤 우리가 10년 전에 그때 만나서 읽었다면 지금 어느 만큼 변화가 돼 있었을까? 그런 것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독서라든지 기록에 남기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만고불변인 것 같아요. 그때 10년 전에 그거를 그대로 똑같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에서 너무 좋았고 또 제가 사람들 만나거나 여러 가지 할 때 기본적인 에티켓들 옛날에는 우리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할 때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굉장히 이렇게 에티켓이나 이런 게 많이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요즘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좀 확실히 뭔가 달라진 흐름이 있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챙겨서 사람들과 관계해야 되겠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진 대표님, 그 공원장님, 사실 그거 저희 아들이 지금 30대 초반 조금 넘었는데 걔 20대 후반에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 막 할 때 어떻게 해라, 일찍 출근해라, 뭐 퇴근 시간을 좀 늦게 해라 이러면 엄마가 잔소리 같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이 말을 해줘야지 그리고 써가지고 그거를 걔한테 선물한 책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조금 그래서 그거는 그 회사 직장인들한테 읽어보라고 주는 게 우리 이렇게 지금 리더들은 안 봐도 되고 20대 중후반 30대 초반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한테 그냥 회사 직원들 보고 읽어보라고 주는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책에 이제 그 부제가 아까 미래를 준비하는 성공 키워드 우쪽에 있는 그 부제가 더 적절한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참 강기남 대표님이 지은 책이 2가지가 소개돼서 참 좋은데요. 네. 다음에 저도 이제 공유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탁한 소설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이분이 곡성에서 미실란이라고 하는 농업회사법인을 한 분을 만나가지고
5년 동안 교류를 한 그 내용을 지금 여기 책에 쓴 거예요. 이제 제 부제를 우리가 심은 나달은 사랑과 마을을 살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적인데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은 곡성이 그 섬진강 들녘에 이제 있거든요. 이 섬진강이 곡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화동, 산청 이게 다 연계돼서 내려가죠. 순천, 광양 이렇게 해가지고요. 근데 거기 곡성에 이 생태 공동체 미실란을 이동현 씨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김탁한 소설가가 5년 전에 2020년에 우연히 이 미실란에서 운영하는 밥카페 바나다라는 거기 식당을 들리게 돼요. 그래서 그 식당에서 이동현 씨를 만나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곡성을 자주 들리게 되고 또 심지어 자기 이제 그 작가 글 쓰는 방을 또 거기에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교류를 한 내용을 이걸 쓴 겁니다. 그러면 미실란을 만든 이동현 씨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 교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미생물 연구자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공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공 바로 옆에 순천이 있지 않습니까? 순천대학을 다녀서 거기에서 농생물학과 공부를 하고 교수 추천을 받아가지고 서울대 대학원을 가게 돼서 거기서 석사학위를 하고 박사학위를 신청을 해가지고 다니다가 이 내 인생이 이렇게 이 박사학위 받는 방향이 맞는가 생각가지고 자퇴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고흥을 내려와서 지내는데 그 순천대학에서 자기 지도 교수가 빨리 들어오라고 해서 순천대학을 갔더니 지도 교수가 일본에서 오신 이 학자들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학자들이 이동현 그 학생이었죠. 학생의 이력을 보니까 대학교 4년 동안에 논문을 13편을 쓴 거예요. 그 미생물, 그러니까 똥을 수집해가지고 똥에 있는 미생물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전부 논문을 쓴 거죠. 그걸 보고 감동을 해가지고 당신을 문부성 장학생으로 추천을 하겠다 해서 이 문부성 장학생이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규슈 대학교에 가서 미생물을 연구해서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는 박사후 연구원을 해라 여기에서 그래가지고 기회가 되면 미국도 가고 해가지고 교수가 되면 어떻겠냐고 권하는데 내가 내국인을 위한 연구를 해야 되냐 한국에 와서 저기 하는 게 더 낫지 않자 해가지고 귀국을 해요. 이제 귀국을 해서 이 미실란이라고 하는 농업 회사버기를 만들었는데 이 책에는 이동현과 이 김탁환의 그 5년 동안의 그 기록을 엮은 겁니다. 그래서 책이 24절기의 흐름을 따라서 12장으로 해가지고 이걸 만드는데 그게 22년부터 25년까지 4년 동안의 그 에세이를 전부 쓴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두 사람 인연은 2020년에 김탁환이 이동현을 소개하는 거죠.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이다.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입니다. 이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이다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집필실을 21년에 곡성으로 옮기면서 계속 교류를 하고 이 미실란이 창립 20주년이 된 25년에 이 4년치 기록을 엮어냅니다.
그래서 24절기의 흐름을 큰 축으로 삼아가지고 이동현의 농사일기를 쓰고 한 장이 끝나면은 물고와 둔벙 이런 에세이를 김탁한 씨가 써가지고 이 책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책은 기억이기와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그런 배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걸 해서 궁극적으로는 미실란이 278종의 별을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별 중에서 한국에 가장 잘 맞는 그런 별을 찾아내는데 그렇게 해서 논문을 쓰니까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같이 연구를 하자 해가지고 하는데 그 곡성에 오게 된 게 곡성 폐교를 그 곡성 군서가 권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연구를 해라, 농사 일을 해라 해가지고 했는데 그 추천한 군수는 다음 해에 선거에 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수가 약속한 게 또 다 무위로 돌아가 10년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새로 군수가 되는 사람 보고 협상을 해가지고 겨우 2년만 이 무상으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고민을 많이 하죠. 다시 돌아가냐 어쩌냐. 근데 2년 동안 해보자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거기에서 미실란이라고 하는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농업을 생명을 돌보는 일, 공동체를 회복하는 실천,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는 책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현은 조금 전에 소개했으니까 넘어가고 김탁환은 불멸의 이순신이 이게 책이 7권 정도 되죠. 또 다른 책도 많이 썼는데 이제 소설가인데 곡성으로 오면서 마을 소설가로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작이 2020년에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이다 이어서 이 책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그 책 소개들이 있는데 그건 넘어가고 다른 걸 저기 또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지킴의 위약에 대해서 또 생명의 윤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김탁환 작가가 이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이다는 걸 쓰게 된 계기가 말씀드린 대로 밥카페 바나다라는 그 식당에 들려가지고 이동현이라고 하는 개인에서 반해가지고 이 곡성을 옮겨서 이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이다 이걸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이다 부제는 도시 설계 소설가 농부과학자를 만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김탁환 소설가가 환경위기와 농업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 이동현을 소개하는 그런 저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이 나오니까 두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강연을 하는 것이 1년에 100회 정도 됐다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강연을 많이 하는가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책에서 이 궁극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것이 이 작가는 이 세상에 영원히 더러운 것도 없고 영원히 깨끗한 것도 없으며 영원히 낮은 이도 없고 영원히 높은 이도 없었다. 그러니까 미실란이라고 하는 농업회사 법인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이렇게 대접을 한 거예요. 대우를 해서 운영을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근무를 안 하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농업회사 법인에서는 그 사라져가는 것들, 그러니까 토종 벽시, 아까 278종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의 히키고모리를 무척 좋아하죠. 근데 이 이동현 씨는 상광별을
곡성에 잘 맞는 벽수로 선정하라고 그걸 해가지고 그 벽수로 쌀을 먹는 게 아니라 현미를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가라 현미를 만드는 걸 이제 기계 장치를 개발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요. 그런 걸 연구를 하고 또 이제 돈멍, 손모내기. 요즘 모내기 전부 트랙터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 손모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마을 어른의 농사지혜. 그리고 나는 농부입니다라고 이 모비에 쓴다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탁한 소설가는 책 전반에 걸쳐가 쓰고 아름다운 것은 누군가가 지키지 않으면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 아름답지요 하는 얘기를 이동현 씨가 얘기를 합니다. 폐교의 그 마룻바닥에 나무를 보면서도 아름답지요. 또 바나다라는 식당에 앉아서 들판을 보면서도 아름답죠. 그 아름답죠라는 얘기를 이동현 씨는 늘 하는 거죠. 그 김탁한 소설가는 그걸 늘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 제목이 아름다움은 되는 것이다. 그리고 5년 동안 지나고 나서는 모든 생명은 지키는 것이다. 이 지키는 것이다가 양 소설에 나오는데 아주 그 의미가 심장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돈이 되고 안 되고를 판단 근거로 두면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씨앗을 입고만 합니다. 내일 지구 종말이 와도 농부는 벽수를 뿌립니다. 이동현 씨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78종의 벼를 재배해가지고 유기농 발화 현미를 생산해서 미슐란 그 운영을 하는데 한 해는 태풍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볕단들이 쓰러지는 걸 늘 우리는 그 신문 보도를 보고도 보지요. 그런데 그 이제 쓰러진 걸 이 김탁한 소설가가 가서 이거 한번 쓰러진 볕단 한번 뽑아보세요. 그러니까 쑥 뽑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278종에 그걸 심는 데 와서 한번 이걸 뽑아보세요. 못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기농으로 짓는 밭단은 거기 우리가 제초제를 안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렁이를 넣어가지고 우렁이가 이 피를 이렇게 먹는 그런 농사법이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 제초제를 뿌린 논에서는 그 벼의 뿌리들이 피가 없으니까 이 뿌리를 내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기농에 있는 이 벼들은 거기에서 피들하고 싸우면서 물론 이제 우렁이가 제거를 해주지만은 그래도 피가 많이 있거든요. 그들하고 싸워가지고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뿌리를 엄청나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풍이 지나가도 꼿꼿하게 서 있고 그걸 뽑으려니까 사람이 힘을 엄청 들여야 뽑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재배된 벼를 가지고 발화 현미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책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가 현재 이런 AI 시대라고 하는데 이게서 무엇을 지킬 것인가. 그래서 이동현 씨는 AI도 중요하고 농사를 자동화하여 효율적으로 짓는 법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길만이 살 길이라고 환호하기 전에 그로 인해 잃게 되는 부분도 들어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 두 저자는 싸먹싸먹 이게 전라도 사투리거든요. 천천히 가라 이런 뜻이죠. 그 싸먹싸먹 걷는 농부의 보폭에 권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도 농사도 기다림이니 그저 싸먹싸먹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과연 이 책을 두 개를 읽고 나의 들력은 어떤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당신의 들력은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당신은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는
그런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길게 한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책 같아서 강추합니다. 이상 오늘 독서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